네,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에 도주한 중국 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한 지 1시간 만에 붙잡힌 겁니다. 12년 전에 채무 3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경기도 동탄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동포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틀 새 잇따라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우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철남이 다행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 17일 오후에 이미 2명을 둔기로 살해를 하고 20일에 흉기를 이용해서 지인을 공격을 해서 사실상 살인 미수의 혐의가 있지 않은가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연속 살인이 발생을 했다. 예. 연속 살인과 연쇄 살인의 그 차이점은 예. 이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적인 판타지 때문에 여성을 주로 공격 행위를 하고 살해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네네. 연속 살인은 많은 피해자가 이 살인 행위에서 이루어지지만 동기 자체가 성적인 것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예. 다만 그 장소가 상당히 인접해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50m 남짓 예, 또는 바로 이웃 또는 외국 사례에서 보게 되면 아예 1층, 2층, 3층, 4층을 그야말로 다 돌아다니면서 총기 난사를 하는 예. 이른바 이런 형태가 연속 살인인데 뭐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총기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안가품 또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곤란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을 해서 예.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단과 응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를 우리가 연속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번 사항은 그와 같은 모습이 다분히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철남이 어제 아침 9시 30분 좀 넘어서 집 앞에 편의점 60대 점주를 이제 찌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범행 행각이 드러났는데 경찰이 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10시간 만에 공개 수배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공개 수배로 전환한 지 1시간 만에 체포가 됐거든요. 네. 이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결정은 왜 내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첫째 그 목적은 공개 수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용의자, 피의자, 도주자에게 일정한 압박감을 주는 거죠. 더 이상 도지와 행위 자체를 반경을 넓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압박력이 첫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신이 벌써 2구나 발견이 되었고 예.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상당히 그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경계심을 이렇게 제공하는 예. 즉 이와 유사한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사실상은 신고도 물론 필요하고 일단 그 안전에 그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예.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그 공개 수배 덕분에 10시간 남짓 상황에서 범인이 그 특정돼서 검거가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이 그러면 그 판단을 되게 빨리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핵심적으로 검거를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CCTV에 대한 그 동선 추적이 정확했고 특히 이번에 그 1차 소위 그 편의점 공격 이후 예. 또 2차 이 공원에서 하는 그 경로가 그 주변에 있었던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록 화면이 좀 흐릿하긴 했지만 그 자전거와 그 자전거 앞에 달린 그 바구니가 아주 결정적인 특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예. 그 따라서 이 장소에서 한 3, 4km 떨어진 곳에 또 자전거가 살인 용의자가 사용했던 자전거가 발견이 되어서 그 지역 그 부근에 집중적인 경찰 경력을 투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긴급 체포가 10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그와 같은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네, 사망한 중국인 50대 형제는 이 범인인 차철남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라고 알려졌고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범행 동기 경찰에 바로 진술을 했죠. 네, 일단은 그 진술과 그 동기가 사실인가 여부를 사실상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과연 3천만 원 가량의 채권 채무가 실제로 그 있었던 것인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서라든가 뭐 관계 서류 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3천만 원 채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닐 또 가능성도
뭐 배제를 예. 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한 2년 전에 유사한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이른바 그 도박과 관련된 뭐 이런 또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이제 금전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예.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은 3천만 원 그를 빌려주고 그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활이 만약에 불편한데 그건 뭐 가상적 그 시나리오입니다만 이 돈을 빌려줬던 형제는 상당히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야. 그러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 왜냐하면 저는 그 대목을 초점을 맞춘 것이 그 차량이 예. 그 외제 차량으로 알려져 있고 아, 차량의 예. 소유주가 형이었다라고 그쵸. 지금 알려져 있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렇다 본다면 본인은 지금 그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상당히 좀 공공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제공했던 그 3천만 원을 갚아주지도 않고 예. 그 당사자는 외제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감정적 불공정성 뭐 이것이 하나의 범행에 동인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뭐 12년 동안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그 긴 기간이라는 그쵸.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갈등 상황이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다가 최근 뭐 요 몇 개월 사이에 이와 같은 감정을 촉발시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같은 뭐 촉발 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는 흉기 등 둔기 등을 구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처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처단을 이 두 형제에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상당히 마음속의 지도를 꼼꼼히 즉 계획을 꼼꼼히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적정한 날에 본인이 예. 생각할 때 적정한 날에 유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먼저 유인을 했던 것이죠. 예. 즉 술을 한잔 하자라고 유인을 했는데 예. 그 유인 자체에는 이미 이 공격할 둔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 다 계획을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연속 살인의 그 모습이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불과 1시간 남짓 사이에 즉 형에 대한 살해 행위를 마치고 바로 동생이 있는 이 당사자 집에 찾아가서 예. 또 둔기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러네요. 지금 쭉 설명드렸던 자신의 응징 방법으로 이 형제를 형이든 동생이든 사실상 자신이 생각할 때는 경제 공동체의 상대방이니까 차별할 것 없이 공격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이제 차철남에게 살인 등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좀 높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본인 자체가 이 4명에 대한 살인 또는 뭐 살인 미수 또는 뭐 중상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스스로 이제 자백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또 관련된 지금 공격 행위 등이 그런 CCTV 등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을 테고요. 다만 이제 사망을 한 시점이라든가 사망에 사용된 그 도구라든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지금은 둔기 같은 것은 좀 확보가 되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소위 말해서 자백 그리고 물적 증거 그리고 CCTV 등에 대한 간접적 증거 뭐 등이 확보되면 사실상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될 가능성은 큰 것이고 예. 더군다나 피해자가 1인도 아니고 2인, 3인, 4인까지 예. 다수이고 더군다나 대법원 양형 기준표 등에 의하면 이건 인명을 그야말로 완전히 경시하는 그야말로 형을 가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나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형을 본인 차철남 집에 불러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그 동생이 그 살해한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1시간 만에 또 살해했어요. 17일 날 2명을 살해했죠. 그리고 이틀 후 어제 오전에 편의점 가서 점주를 찔렀고 오후에 공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을 또 찔렀단 말이죠. 이틀간의 살해를 한 다음에 이틀간의 시간차를 두고 또 그 상해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한 바같이 예.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되면 직장 내에서 내가 왕따를 당했다, 예. 무시를 당했다, 또는 그 대학교에서 일정한 그 약속 자체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나만 배제하는 것 같다. 무엇인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곡된 판단으로
나는 차별받고 나는 무엇인가 불공정하고 그렇다 본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은 내가 내아의 방식으로 모두 다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총기 난사 사건의 그 구조란 말이죠. 아. 이번 사건도 그 구조를 적용해 보게 되면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거가 관련된 본인의 지금 주장은 그 마트 이 주인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예. 지금 집주인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그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망상일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판단이 아니지만 결국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해서 예? 내가 아닌 지금 다른 이 적들은 바로 내가 응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마음이 이제 굳건하게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흉기 그리고 둔기 예. 어떻게 본다면 둔기는 뭐 5월 달에 분명히 구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상당히 차근차근 날짜까지 확정을 본인이 하면서 예. 아주 그 계획을 면밀히 했다. 그리고 이제 이 흉기도 한 종류가 아니고 두 네. 종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아. 즉 둔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로 뭐 제압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고요. 예. 흉기 역시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격하는 그 부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뭐 치명적인 부위라고 아.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본다면 이 행위 역시 살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 결과는 생기지 않았지만 살인 미수의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근데 교수님 그 이제 차철남이 그 범행 행각을 했을 때 시행에는 안 주의해라 그런 문자도 발송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10시간 만에 붙잡히긴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았으면 못 잡았으면 차철남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살인 용의자였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완전히 행할 어떤 기력이 없거나 예. 또는 이제 검거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쉬면서 또는 숨어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그 불쾌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예. 그런 행위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그 살인자다. 그것이 바로 연속 살인의 그 대표적인 그런 그 폐의 그 모습인 것인데요. 예. 그러다 본다면 뭐 한국에서 조금 비관한 사례가 우경권, 순경이 예. 총기 난사를 수리탄 던지면서 그 이제 강원도에 있는 곳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도 모든 그 실탄이 다 없어지고 본인이 검거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들을 살해하게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외국에서 예. 뭐 이를테면 이제 극장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총기를 계속 난사하는 네네. 경우에도 이 총탄이 다 없어지거나 또는 본인이 그 예.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그 직전까지는 이제 계속 이와 같은 끔찍한 행위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연속살인하고 조금 뭐 구분되는 점은 소위 그 냉각기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살인을 하고 나서 지금 17일 날 일단 하고 예. 20일 날 살인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한 2, 3일 정도 냉각기가 존재를 했었다. 예. 그 점은 일반적인 이제 연속살인하고는 조금은 이제 대별되는 점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인근이었는데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사회를 상당히 그 불안하게 하는 이른바 그 묻지마 범죄 또는 뭐 이상동기 범죄. 예. 뭐 어떻게 본다면 그 2, 3년 전에 그 신림역에서 발생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 흉기를 들고서 아주 그 끔찍하게 공격 행위를 했던 그런 사안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정부와 국가가 결국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된 처방과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병식 대안만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서 예. 이른바 이것을 그 모방 범죄? 그렇죠. 모방 범죄 비슷한데요. 네. 이 어떤 얘기냐면 촉발 또는 촉매 또는 활성화 효과가 지금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진단도 해봄직합니다. 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2년 전에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이런 유사한 범죄가 1년에 몇 건 생기는지
그거조차 우리 국가는 우리 정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가 정책의 우선 어젠다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뭐냐? 지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정부의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군사 안보라고 한다면 네. 이와 같은 그 사회의 불안, 또 인간에 대한 불안을 지키는 것은 인간 안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군사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신무기, 또 각 국가 간의 협력, 또는 뭐 세력 균형, 또 자체 핵무장론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국정 어젠다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런 인간 안보에 대한 문제에서는 국정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되고 있지 않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대통령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네. 과연 어떠한 사회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었고 왜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는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 대안이 부족했느냐, 무엇이 문제인가를 대통령 국정운영 책임자가 그립을 잡고서 예. 범정부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치안 문제, 인간 안보에 관한 문제는 정책 목록 순서에서 저 하방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맞춤형 대안이 안 나오니까 유사한 범죄가 반복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지금 그 대통령 후보들이 그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런 안전에 관한 얘기를 이 핵심 있는 또 실효적인 대안을 내놓는 예. 이런 후보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도 아. 우리 그 유권자가 그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할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 계시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동탄 이 범인은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겁을 주려고 그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 근데 행동을 보면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주려고 했다, 뭐 예. 경고를 하려고 했다. 그 최근에 많이 들어봤던 그런 어구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제가 어떤 재판이라고 명명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는 하나의 뭐 방어적인 뭐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불쾌 감정 자체를 소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보여줌으로써 예. 본인의 불쾌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요즘에 발생하는 이른바 그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 사연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만약 이것이 그냥 묻지 마라고만 치부해버리면 그냥 묻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냥 이상한 동기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평균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 당사자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국가가 그 뽑아내서 여기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회 밖에 나가지 않고 예. 집 안에서 혼자 지내는 이러한 이른바 히키코도모리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한 끔찍한 범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가가 진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사 정책 대안을 지자체 복지부 경찰 기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혼자 지내는 이런 잠재적 위험자들을 사회에 끌어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력 범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범죄 토양이 과거하고는 확연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옛날식으로 그냥 그 경찰 장갑차 서울 시내 갖다 놓고 예, 예. 그냥 경찰끼리만 바쁜 그 기동 순찰 때만 돌리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근본 문제가 진단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토양에 맞는 정책 대안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계속 불안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